2009년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명예퇴직을 시행합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루로 호주 통상투자장관은 오늘 서울에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지난해 연금 충당 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의 중앙정부 부채가 1,117조 원에 달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운동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비만율은 늘어나는 등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자에 힘입어 3거래일 만에 199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들어보죠. 증권부의 한동훈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의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8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17포인트 오른 1993.03에 마감하며 3거래일 만에 1990선을 회복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 급락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으로 장 초반 외국인이 소폭 매도 물량을 내놨지만 장중 순매수로 방향을 틀었고요. 연기금 국가지자체를 비롯한 기관이 매수세에 가세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8거래일 동안 8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냈던 투신도 이날 268억 원 순매도에 그치면서 지수 하락 압력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915억 원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42억 원, 258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이 3.48% 급등한 것을 비롯해 증권, 섬유이복, 의료 정밀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은행이 1.14% 하락했고 음식료품, 운수, 창고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이날 올해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한 후 장 초반 1% 넘게 하락했던 삼성전자가 0.21%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SK텔레콤, 현대중공업, LG화학 등이 올랐고요. 한국전력과 SK하이닉스는 각각 0.4%, 0.68% 하락했습니다. 이날 KT는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에 6.84% 급등했고 만도는 기업 분할에 따른 지주회사 체제 전환 소식에 14.81% 급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16포인트 내린 554.07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3.2원 내린 1,052.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앞서서도 잠시 언급하셨지만 어제 인적 분할로 인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만도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지면서 급락한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만도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급락하며 11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만도 주가가 12만 원 아래로 미끄러진 것은 올 들어 처음이고요. 지난해 12월 26일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인적 분할로 사업회사 만도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현금이 줄어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주가에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만도의 인적 분할 계획에 따르면 고부가 가치 센서를 생산하는 핵심 자회사인 만도 헬라 일렉트로닉스는 인적 분할 이후 한라홀딩스로 편입됩니다. 차세대 현금 창출원으로 기대를 모으던 만도 헬라 일렉트로닉스가 만도에서 빠져나가면 만도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또 대부분의 부채를 남겨놓은 채 현금 4,500억 원이 한라홀딩스에 이전돼 만도의 단기 운전 자금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동화 교보증권 책임연구원은 사업회사 만도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입금을 늘려 이자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다만 기업의 기초 체력이 탄탄하고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금 문제는 올해 3분기가 지나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순환출자, 즉 한라, 만도, 마이스터, 한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야 하지만 회사 계획대로 분할을 한다면 한라, 한라홀딩스, 마이스터, 한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는 그대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장관 KB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만도가 분할 과정에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분할 재상장 기일인 9월 1일까지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어 주가에는 부정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정부가 중국 콘텐츠 시장 공략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내 엔터주나 미디어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죠? 네, 연초부터 주가가 꾸준히 올랐던 엔터 미디어주가 정부 정책 수혜의 날개까지 달면서 추가 상승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요 엔터 미디어 관련주는 모두 전날 대비 상승했습니다. CJ E&M이 1.79% 올랐고요. CJ CGV도 2.11% 올랐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플렉스도 각각 3.3%, 0.78% 올랐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천억 원 규모의 한중 합작펀드 설립 방안이 이들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각각 1천억 원씩 총 2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민간 합작펀드를 만들어 영화 제작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펀드에서 투자하는 영화는 중국의 까다로운 수입 쿼터 제도와 관계없이 현지에서 상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지상 이트레이드 증권연구원은 이 펀드를 통해 투자를 받은 영화는 중국의 까다로운 수입 영화 쿼터와 관계없이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며 국내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영화 제작사, 투자사, 배급사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멀티플렉스 사업자와 배우들을 보유한 업체들도 직간접적인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서는 관련 수혜주로 CJ E&M, CJ CGV, SM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플렉스 등을 꼽고 있습니다. 국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열풍을 일으키자 주연 배우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키스트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한 것처럼 제2의 별그대를 노린 엔터 미디어주가 또다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흥국 현대증권연구원은 엔터 미디어주는 요즘처럼 저성장 시대의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연초부터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드라마 별그대로 중국의 신한류 바람이 부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이들 주가는 당분간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한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KT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명예퇴직을 시행합니다. 이번 명예퇴직은 취임 2달 만을 넘긴 황창규 회장발 대규모 인적 쇄신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KT는 노사합의에 따라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명예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창사 이래 최초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회사가 직면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KT는 또 내년부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대학 학자금 지원 제도를 폐지하는 등 사원 복지 제도도 일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KT 경영지원 부문장은 회사가 경영 절반에 걸쳐 위기 상황에 처함에 따라 노사가 오랜 고민 끝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2의 인생 설계 기회를 주는 것이 모두의 이익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루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은 오늘 서울에서 한 호주 자유무역 협정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번 FTA 공식 서명은 양국이 2006년 12월 FTA 공동 연구에 합의하며 첫 발을 뗀 이래 7년 4개월 만입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한 호주 두 나라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타결된 FTA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호주는 칠레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아세안, 인도, 유럽연합, 페루와 미국, 터키, 콜롬비아에 이은 11번째 FTA 체결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석유 제품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호주는 원자재와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 교역 구조로 가장 이상적인 FTA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주력 수출품인 1000에서 1500cc 휘발유 소형차와 1500에서 3000cc급 휘발유 중형차가 발효 직후 5%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수출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연금 충당 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의 중앙정부 부채가 1117조 원에 달했습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483조 원으로 국민 1명당 961만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 의결하고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의 지난해 부채는 1117조 3천억여 원으로 2012년 902조여 원보다 215조여 원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482조여 원으로
2012년보다 39조여 원 증가했습니다.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961만 원으로 2012년 882만 원보다 78만여 원 늘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운동 가는 사람은 줄어들고 비만은 늘어나는 등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53개 시군구의 조사 대상 22만여 명 가운데 최근 일주일 동안 1회 30분 이상 걷기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비율은 38.2%로 2008년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아졌습니다. 비만율은 24.5%로 처음 조사가 시작된 2008년 21.6%, 2012년 24.1% 등 계속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1회 평균 음주량이 5잔을 넘고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고위험 음주율도 2012년 16.1%에서 지난해 18.6%로 올랐습니다. 정부가 항공산업을 적극 육성해 2020년까지 항공 분야 선진 7개국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대전항공우주연구원에서 발표한 항공산업 수출 산업화 촉진 전략에서 지난해 36억 달러 수준의 수출액을 2020년까지 2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항공산업을 무역보험 지원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고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하고자 항공산업 맞춤형 금융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까지 수출을 목적으로 한 신형 항공기 개발에 4,600억 원을 투자하는 한편 군과의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시행이 되면 이 임금 감소폭이 최대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산업부의 나윤석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근로시간 단축을 휴일 근로를 연장하는 이 근로를 포함해서 현재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는 건데요. 이렇게 근로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금 감소폭이 예상외로 좀 높게 나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업종별 임금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폭이 무려 2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의 이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자료인데요. 식료품 업계의 장시간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4.1시간이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 38.9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25.2시간을 더한 수치인데요. 여기서 장시간 근로자란 주 52시간 이상 일하면서 휴일 근무도 병행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시간당 통상임금을 10,000원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근로자는 지금 주당 76만 7천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38.9시간 곱하기 1만 원에다가 25.2시간 곱하기 1만 5천원을 한 건데요. 1만 5천원을 곱한 것은 연장 근로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단축돼서 연장 근로가 12시간으로 제한이 되면 이 근로자는 13.2시간의 연장 근로를 못하게 되는 셈인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13.2 곱하기 1만 5천원에서 19만 8천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 같은 기준을 토대로 업종별 임금 변화를 산출하면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은 25.5%가 줄어들고 또 고무 제품 제조업과 자동차 업계의 근로자 역시 24.3% 그리고 22.9%가 감소하게 됩니다. 연간 임금 총액이 4천만 원이라면 최대 1,000만 원 가량의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선 금액적으로 임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기존 근로자들은 임금 보존을 주장할 테고요. 이 기업들로서는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생산량 감소도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점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금 보존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설비 투자와 인력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그럴 여력이 없다는 게 현장의 얘기입니다. 연장 근로는 경기 변동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데 이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임금 보전에 뒤따를 경우
중소기업들의 도미노 폐업이 가시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에게 도미노 파업이 연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연착륙을 할 수 있는 타협점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방안들을 좀 내놓고 있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와 여당은 2016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되 노사가 합의할 경우 1년 중 6개월은 주당 8시간의 연장 근로를 허용하자는 방침입니다. 즉 1년의 절반은 주당 52시간, 나머지 절반은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건데요. 반면 노동계와 야당은 이 8시간 연장 근로의 추가 허용 없이 즉시 시행을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용률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하지만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완충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서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타협점을 잘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올해 1분기에 역대 최대 해외 생산량을 달성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올해 1월에서 3월 109만여 대 자동차를 해외 공장에서 생산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103만여 대보다 6.1% 증가한 것으로 분기별 사상 최대치입니다. 지난해 해외 생산 411만 대를 기록한 현대기아차는 올해 가동률을 높여 440만 대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신한금융그룹은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코참 신한글로벌 비즈니스 카드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카드는 해외 사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식 혜택을 담았습니다. 해외 사용 금액에 대해 업계 최고 수준의 0.7%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최고 12억 원의 해외 여행자 보험 무료 가입, 글로벌 비즈니스 라운지 무료 이용 혜택도 제공합니다. 또 해외 시장 조사와 현지화를 돕는 글로벌 지원 데스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출입 거래 수수료 우대 혜택도 지원합니다. CJ 홈쇼핑이 국내 대형 유통업체 최초로 업체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서를 획득했습니다. CJ 홈쇼핑은 유럽연합에 수출 제품의 한국산 상품 원산지 증명서를 자체 발급할 수 있어 해외에 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의 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현지 바이어들은 인증서를 토대로 평균 4%포인트에 이르는 관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인도, 아세안 등 FTA 협정 국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들도 FTA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서류 간소화 혜택을 받습니다. 김윤구 CJ 홈쇼핑 글로벌 사업 담당 부사장은 중소기업 협력 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대표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매출이 최근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SM 매출액은 1,643억 원으로 2010년 864억 원보다 90.2% 늘었습니다. YG는 지난해 매출액이 1,057억 원으로 2010년에 448억 원보다 135.9% 늘었습니다. JYP는 매출액이 2010년 102억 원에서 지난해 178억 원으로 74.5% 증가했습니다. 국내 가수들의 외국 진출이 확대되고 아이돌 그룹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국내 제품의 간접 판매도 늘면서 대형 연예기획사의 성장세를 지속시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